이거를 앞으로 50년 동안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 동안 뭘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아름다운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찰리 먼거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네, 이분이 찰리 먼거 할아버지? 형님? 네, 찰리 먼거 형님이신데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사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네, 워렌 버핏은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다 아실 텐데, 이분의 거의 단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렌 버핏 옹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을 되게 오래 했고, 네, 찰리 먼거 형님이 부회장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거의 뭐 절친 같은, 네, 그런 느낌이고, 한 60년을 같이 했습니다. 64년? 같이 투자하는 거를 한 64년을 같이 함께 투자했어요. 이게 이 두 분이신가? 워렌 버핏 할아버지 되게 잘생기셨었네요. 네, 이 두 분이, 저는 이 두 분 보면은 늘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사이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나도 90대에 들어서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자주 합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네. 와이프랑 90대에 이만큼 친하게만 지내도 뭐 인생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찰리 먼거도 투자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워렌 버핏은 너무 유명하니까 이분의 일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배울 점, 투자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찰리 먼거는 일종의 노우맨이에요. 노우맨. 그러니까 노우라고 외치는, 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야, 그 애플 어때? 그럼 노우. 야, 테슬라 어때? 그럼 노우.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일생에 여러분은 이런 노우맨이 있나요? 보통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저한테 이렇게 뭐 태클을 잘 걸어주는 그런 분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워렌 버핏은 되게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큰 사람이잖아요.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옆에 딱 붙어갖고, 등치도 되게 커요. 먼거 형님이, 먼거 할아버지가 등치도 딱 봐도 엄청 크잖아요. 나이도 몇 살 더 많아요.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나이도 몇 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이 조금 더 많은 형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은 그냥 냉정하게 차갑게 판단을 해줍니다. 이런 분이 한 분만 있어도 실수를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사소한 거라도 저 와이프랑 이게 상의를 좀 많이 하거든요. 와이프가 뭐 저보다 경제나 투자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와이프 되게 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실수를 막아줄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사람이 실수하는 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거든요.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막아줄 사람이 정말 딱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되게 성공한 인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요즘에 좀 나폴레온 힐 책을 좀 딥하게 읽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인데 성공의 법칙? 이게 무려 900페이지짜리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원리가 마스터마인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독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는 혼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공부하고 모든 걸 다 하면서 성공하는 데는 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두 분 단짝처럼 서로 대화를 계속 나누고 서로의 오류를 이렇게 제치고 그리고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 해나가면은 계속 서로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분은 이 마스터마인드 원리를 절대적으로 좀 잘 보여주시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찰리 먼거 옹이 99세에 돌아가셨어요. 아쉬운 게 11월 말에 돌아가셨는데 한 달하고 한 3일만 더 사셨으면은 만으로 딱 100살 채우고 돌아가시는 건데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검색을 해보면 2024년 1월 2일 네, 새해 첫날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11월 28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하고 3일만 더 사셨으면 딱 100살 채우시는 건데, 뭐 그래도 충분히 오래 사셨죠. 네, 우리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데 99세 11개월 사셨으면 충분히 많이 사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이 정말 순탄하게 좀 모든 거를 좀 잘 헤쳐 나가고 좀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되게 멋있고, 물론 재산도 되게 많으시고 되게 멋있게 살아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버핏 할아버지를 만난 게 35세 때였거든요. 35세. 그때 버핏은 30대 초반이었겠죠. 근데 돌아가시는 지금까지 99세까지 몇 년이죠? 64년? 64년을 버핏과 함께 하신 거예요. 64년 동안 쌓아온 뭐 우정과 뭐 파트너십 이런 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범주인 것 같아요. 그쵸? 64년이라는 시간은 진짜 엄청난 시간인데 이분은 정말 되게 멋있는 삶을 살다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제가 방송하려고 준비한 게 되게 일찍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이분의 삶을 이렇게 막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이 글을 쭉 읽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나도 이분처럼 100살에 만약에 죽는다고 치면 난 앞으로 한 60년을 뭘 하면 살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네, 그에 대한 말씀도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분의 삶이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이분처럼 좀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남은 뭐 60년을 뭘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요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60대인데 무슨 60년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한번 앞으로 60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120살까지 사시면 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행원이었던 것 같아요. 지점장이셨던 것 같은데 60대에 은퇴를 하잖아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뭐 연금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90대가 되신 거예요. 네, 그분은 현재 90대거든요.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60대에 뭐라도 사업을 좀 해볼 걸 그랬다. 그리고 좀 그때 안 한 게 좀 후회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울림이 컸어요. 우리가 앞으로 뭐 몇 살에 죽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60대에 은퇴하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너무 이른 나이에 일찍 은퇴하는 거일 수 있다는 거죠. 뭐 120세까지 살 수도 있고 여차하면 뭐 계속 의술이 발달하니까 한 150세까지 살 수도 있죠. 만약에 150세까지 산다고 치면 60대에 은퇴했는데 9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는 정말 인생 자체가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90대에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느라 방송을 한 2시간 정도 늦게 켰는데 저도 고민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송혜 선생님 아시죠?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은? 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이 생각나거든요. 전국 노래자랑 하는 이 송혜 선생님이 1927년생이셨대요. 거의 뭐 아까 찰리먼거랑 비슷한 시대에 태어나셨네요. 그리고 2022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한 95세에 돌아가신 거죠. 제가 알기로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을 한 4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혜 선생님의 인생은 전국 노래자랑에 고스란히 좀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자체만으로도 되게 좀 뜻깊은 삶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거,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게 이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삶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까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60년을 내가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뭐 여러분이 뭐 40대나 50대다 혹은 뭐 60대다 요 정도 이렇게 나이가 좀 있다고 해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을까, 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 카페에다가 뭐 그 글을 좀 남겨보고 했거든요. 그냥 좀 재밌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 퓨처 셀프라는 책 아세요? 요 책인데 저도 요즘에 읽고 있어요. 초반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스터 비스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스터 비스트가 전 세계에서 유튜버 중에 구독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분은 뭐 100만 명, 200만 명 이런 게 아니라 2억 명이 넘어요. 2.160 명.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BTS, 블랙핑크 뭐 이런 분들하고도 상대가 안 됩니다. 2억 명이 넘으니까. 그리고 뭐 일주일에 뭐 몇백만 명씩 이렇게 막 구독자가 늘어나더라고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미스터 비스트가 되게 어려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린 나이입니다. 지금 23살로 알고 있거든요. 23세? 근데 이 미스터 비스트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나이가 11살 때였어요. 11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그러니까 한 12년을 유튜브 외길 인생으로 지금 집중해서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게 퓨처 셀프라는 책의 초반에 나옵니다.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 네, 요런 영상이 나오거든요. 소리를 하면 저작권에 걸려갖고 뭐 요때 구독자가 한 8,700명, 8,700만 명이 아닙니다. 8,700명. 5년 후에 예약 발행을 해놓은 거예요. 2015년에. 그러니까 2020년이 나오는 거겠죠. 네, 10월 4일날 찍은 영상이에요. 자기는 뭐 구독자 100만이 되는 게 목적이다. 지금 고등학교 때 다음날 역사 시험인데 역사 시험 전날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이런 거를 5년 후에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을 막 찍는 거죠. 그리고 아빠도 계속 그때쯤 100만 구독자를 찍히길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5년 후 나에게 이 보내는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느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불과 뭐 5년 후에 본인이 생각한 100만 구독자를 뭐 한 20배 이상 넘은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한 200배 이상 넘었죠. 2억 명이 넘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달성한 게, 이게 이미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시작되고 있었던 건지 모르죠. 약간 퓨처 셀프를 제가 지금 뭐 읽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약간 개념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미래의 나입니다. 그리고 뭐 현재의 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2023년의 나, 얘는 2024년의 나,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죠.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제 유튜브 구독자가 요새 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촬영도 열심히 하고, 네, 여러분들이 성원해주신 덕에 운 좋게 유튜브가 지금 뭐 잘 커가고 있어요. 지금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요때는 그래도 뭐 실버 버튼을 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10만 구독자가 돼서 뭐 실버 버튼을 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후에 나에게 이야기하죠. 너 꾸준히 열심히 해서 실버 버튼 받았니? 만약에 못 받았다면은 좀 실망스러울 것 같아. 좀 힘들더라도 빠지지 말고 하루하루 촬영을 꼭꼭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저한테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제가 11월에 가족여행을 갔어요. 오사카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11월 21일, 이게 화요일이거든요. 22일, 23일, 24일, 화, 수, 목, 금이에요. 그리고 화요일 아침 비행기고 금요일 점심때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찍었냐면 월요일날 오전에 촬영하고요. 그러니까 11월 20일날. 그리고 밤 거의 뭐 이때 고래동 공부 수업 있어서 고래동 공부 수업 끝나고부터 찍어가지고 새벽 한 2시까지 찍었어요. 네, 새벽 2시까지 찍고, 그러니까 21일날 촬영을 한 셈이죠. 그리고 요때 찍고 가가지고 밤 새고 갔어요. 밤을 새고 오사카 가서 22일, 23일 뭐 애들이랑 마음껏 먹고 놀고 한 다음에 24일날 한국에 와가지고 또 유튜브를 또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23일, 22일, 23일도 아직 안 올라갔지만 제가 오사카 현지에서 맛집 다니고 그것도 브이로그로 촬영을 다 했거든요. 뭐 대략 한 이번 주쯤이면 올라가지 싶은데, 그러니까 안 찍은 날이 뭐 거의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같으면 가족여행 갈 때 유튜브 촬영을 이렇게 밤새서 촬영하고 갔다 와서 갔다 온 날 여독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찍고 하는 게 솔직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때 꼭 실버 버튼을 받고 싶거든요. 네, 이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이때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면 생각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때 뭐 10만이 안 되고 뭐 한 6만 정도 됐다고 치면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올해도 실버 버튼은 못 받았네 하고 되게 실망을 하겠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도 실버 버튼 받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23년에 실버 버튼을 받고 싶었지만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솔직히 어느 정도 뭐 실패한 셈이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때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웅달책방에 웅달님 만나면서 이제 방법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저희 PD님도 실력이 막 일치월장하면서 이제는 좀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내년에는 2024년에는 실버 버튼, 그러니까 4년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실버 버튼 받았다고 언박싱 영상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저는 되게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 미래의 1년 후 되게 가까운 미래죠. 이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년 후에 저는 이런 모습으로 실버 버튼 매일매일 촬영을 계속 앞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일 1유튜브 혹은 2유튜브를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말일 정도 제가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요즘엔 인터뷰 영상을 찍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제가 공부해서 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 압박감도 좀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저를 더 많이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1시간짜리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2-3시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일 2유튜브를 한다고 치면 요것만 해도 한 8시간에서 1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거의 뭐 올인해야 된다는 소린데 앞으로 저는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오늘 저녁만 해도 뭐 빌딩 생기초 강의가 있거든요. 고래동 공부에서 고래동 공부 강의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찍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강의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도 오늘 오전에 또 촬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의 준비해야 되는 날은 1일 1 유튜브 찍을 거고요. 강의가 없는 날은 1일 2 유튜브 찍으려고 마음을 먹고 그냥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시스템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는 있는데 계획과 과정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목표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방향성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그 방향성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하우를 많이 익혔으니까 이제 좀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향성도 잡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될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꼼꼼하지만 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실력이 계속 늘겠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내년까지 앞으로 1년간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년 후부터는 강의 영상 느낌으로 지금같이 또 만들 거고요. 플러스 좀 인터뷰를 좀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년 후부터는 앞으로 제가 뭐 사정상 1년 동안은 전주를 떠나기가 좀 힘들어서 인터뷰를 많이 할 생각인데 나름의 이름은 정했어요. 성정길 쇼로. 이때부터는 성정길 쇼를 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기존에 재테크 채널들 보면은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부동산이나 그런 분들만 나와서 뭐 게스트를 모셔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어느 분야가 됐든 약간이라도 성공을 했거나 업적을 좀 이뤘거나 하는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좀 딥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약간 좀 오마주는 약간 오프라 윈프리 쇼 느낌으로 요 느낌으로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강의 영상 계속 올리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성정길 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성정길 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면은 내 인생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10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 성정길 쇼를 제 지금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 50년 정도 지속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 50년간 성정길 쇼를 꾸준히 하면 되게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50년 동안 성정길 쇼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뭔가 가슴이 뭉클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가슴 뭉클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새는 이런 느낌이 되게 없었어요, 사실. 재미가 없다고 할까요? 인생에 좀 낙이 없다고 할까요? 참 행복한 삶이긴 한데 특별히 막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저는 뭐 요새 소비도 뭐 거의 안 하고 특별히 하고 싶은 거 자체가 좀 별로 없었어요. 물론 하면 하는 건데 가슴이 설레어서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은 저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 다닐 때 장학금 받는 게 꿈이었어요. 장학금 받으면 저는 등록금 때문에 자꾸 학업을 계속 못 이어나가니까 그게 너무 슬펐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장학금을 받으면 그것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려 25살에 다시 수능 공부를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대학에 들어가고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을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제가 뭐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정말 가슴 깊이 너무 행복했어요. 네, 이때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이후로도 좀 이러저러한 도전들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바라는 월천에 대한 욕망이 저도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 없이 되게 오래 살아왔으니까 월천에 대한 욕구가 엄청 컸었는데 이게 만으로 한 31살? 만으로 30세? 요쯤부터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이거는 정말 가슴 뭉클하고 너무 행복했는데 월천 버는 거는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덤덤하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하고 저는 뭐 대단히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약간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이었어요. 기타 등등 뭐 제가 예전에 닉네임으로 인도 유랑을 많이 썼었거든요. 제가 인도를 정말 많이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인도를 제가 한 27살? 만으로 27살 때 갔다 왔는데 요때는 좀 되게 좋았어요. 네, 설레이고 가슴 뭉클하고. 근데 갔다 오고 나면 또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거는 정말 되게 저한테 큰 삶의 기쁨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리고 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뭐 그냥 요런 것들만 느끼고 이 이후로는 솔직히 가슴이 막 설레이는 그런 기쁨이 없었는데 성정길 쇼를 멍거 아저씨 이야기를 읽고서 성정길 쇼가 갑자기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고민이 5년 이상 됐거든요. 난 앞으로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좀 길을 찾은 듯한 느낌이에요. 약간의 좀 빛이 번쩍하는 느낌? 성정길 쇼를 진행하면 정말 되게 재밌겠다. 토크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어떤 면에선 힐링이고 즐거움이 되니까 이거를 앞으로 50년 동안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뭐 갈 길이 멀겠지만 뭐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쪽으로 꼭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네, 이게 앞으로 뭐 10년 후, 50년 후에 성정길에게 뭐 보내는 편지일 수도 있겠죠. 50년이면은 제 나이가 이제 90대 되니까 90대까지 제가 성정길 쇼를 지키고 있다면 그 또한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카페에다가 적어놨어요. 저는 저 혼자 쓰는 카페가 있거든요. 네, 여기 써놨죠. 50년 롱런하는 성정길 쇼. 이걸 쓰면서 되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20명씩 인터뷰를 매일매일 하루에 한 명 이상 꾸준히 좀 하고 싶고 주말에도 뭐 시간 되면 한 명씩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럼 한 2-30명 인터뷰 하겠죠. 그럼 50년 동안 인터뷰를 하면은 대략 한 2만 명에서 잘하면 한 3만 명 정도 인터뷰를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2만 명을 내가 딥하게 인터뷰한다. 그 자체만으로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국 노래자랑 같은 토크쇼 프로그램, 네, 롱런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맡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좀 약간 좀 신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1년 후부터는 성정길 쇼를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참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50년 동안 뭘 하고 싶으신가요? 이번 기회에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퓨처 셀프라는 책도 뭐 솔직히 뭐 엄청나게 특별한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지 이런 걸 좀 그려보는 기회가 되면 이 또한 네, 좋을 것 같아요.